저는 오늘 강의 주제를 비더 CEO, PM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주제를 제가 정한 이유는 저는 PM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CEO의 마인드, 비즈니스 오너의 시야로 저는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 기반으로 사장님들께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또 정경수 그룹장님께서 또 요청해 주신 뭐 하우 투 클로징이나 PM 비전 관련해서도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나눠 드릴 예정이고 또 마이 스토리, 또 YPM, 또 PM 비전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오늘 강의에서 처음 공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줌으로 더드림 그룹에서 처음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의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전직은 15년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15년 자영업을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15년 했던 자영업을 전향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은 전향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 경험으로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일을 처음 이 일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저의 커리어 디톡스를 했던 것 같아요. 커리어 디톡스. 그러니까 제가 전에 했던 경험, 연봉, 명예, 화려했던 모든 것을 디톡스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했었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PM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직업이었는지, 어떤 연봉이었는지, 어떤 경험이었는지가 여기서는 전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진짜 이 PM에서의 자영업을 하다가 이거를 도전했을 때는 CEO의 마음으로 하고 내가 뭔가 비즈니스 오너로서 시스템 경영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PM의 인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려면 내가 이 PM에서 원하는 커리어가 뭘까를 고민했을 때 그 전에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전혀 PM에서 원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았어요. 제가 벌었던 연봉, 제가 벌었던 경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독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먼저 커리어 디톡스를 하면서 리셋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장님들께서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커리어 디톡스를 하는 거를 전 너무 추천드리고 또 만약에 내가 어떤 과거나 현재에 안 좋은 상황이라도 아무 상관없는 게 사실 PM에서는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고 누구나 영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좋았던 나빴던 그런 경험들이 전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잡고 저는 PM을 시작을 했고 제가 PM을 진짜 선택한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 시스템 비즈니스 오너가 되겠다. 그 마음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난 진짜 CEO의 마음으로 이 시스템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도구를 만났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레버리지를 실현을 하는 게 사실은 누구나 꿈꾸는 일이잖아요. 시스템 주인, 시스템 경영, 비즈니스 오너. 근데 내가 자영업을 하다가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저는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PM을 만났을 때 딱 그 느낌이. 이거는 어떻게 그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4년 전에 전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감정이었냐면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직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런 느낌을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단 한 번의 인생의 기회인데 오너로서 갈 수 있는 비즈니스 오너로서 갈 수 있는 지렛대인데 이거 완전 한 번뿐인 지렛대인데 시스템 지렛대인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를 어떤 태도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라보고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저는 아, CEO가 돼보자. 진짜 PM으로 내가 회사랑 윈윈이지만 내가 진짜 오너의 마음처럼 내 회사를 만드는 수준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보자.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비즈니스 오너로 시야로 장착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흐른다고 생각을 안 해요. 디톡스를 할 만큼 과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어제의 일도 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과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의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강처럼, 물처럼 상류에서 하루를 흐르는 게 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과거에서 현재로 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과거가 상관없이 내 미래에 비즈니스 오너를 세팅하고 거기에 맞게 저의 현재의 시간을 행동하고 맞춰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래의 사장님들이 어떤 거를 내가 세팅을 하느냐. 첫 번째로 시작을 하실 때 그런 거를 좀 오늘 나눠드리고 싶고, 미래에 세팅을 할 때 보통은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사장님들이 뭐
약간 예를 들어서 미래에 내가 소비자만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팅을 하겠다. 난 그냥 소비자 전달 몇 명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그렇게 좀 전달하고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PM 하고 싶어요라고 미래에 전 세팅을 하면 현재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미래의 나를 앞으로 몇 년 뒤에 만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 오너가 될 거야. 시스템 주인이 될 거고, 난 여기서 진짜 시스템 경영자로서 꼭 성공하고 말 거야를 미래의 나를 이미 내가 그렇게 세팅을 하고 설정을 하고 현재를 살아가면 몇 년 뒤에 그런 비즈니스 오너 같은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현재가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그렇게 내가 미래에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 저는 미래에서 시간이 현재로 흐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행을 PM의 비즈니스가 또 보상 플랜이 좋다 보니까 요행을 바라면서 감나무에서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듯이 한 줄 한 번, 한 줄 터지는 거 기다리듯이 약간 그러신 분들 아니면 또는 성공 욕구가 있는 스폰서한테 의존하거나 파트너한테 의존하면서 언젠가는 분명히 뭔가 내려가겠지, 뭔가 터지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미래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목표로. 그렇게 설정을 하면요. 진짜 그렇게 설정이 된 결과를 만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면 저는 그 확률은 너무나 사실은 적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결과의 미래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는 내가 설정을 해놓고 왜 저는 빨리 안 돼요? 저는 왜 안 돼요? 저는 왜 이게 어려울까요? 전 이렇게 말을 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감나무에 감 떨어지는 걸 누워서 기다리기보다는 제 성격은 감나무에 나무를 오르는 법을 배우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서 그냥 제 손으로 감을 따서 먹는 저는 그게 더 사실 제 취향에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미래를 설정을 하고 그런 현재를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행동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럼 내가 비즈니스 CEO 오너로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회사가 생긴 거나 똑같다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회사 설립한 거, 내 회사를 시작한 거. 나 비록 지금 나 혼자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럼 PM은 결국 같이 사업할 나의 회사에서 내 회사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같이 할 러닝메이트를 찾는 여정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럼 PM에서 같이 나와 함께할 러닝메이트를 찾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려면은 그 명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크루팅 네 가지 유형. 그쵸? 그래서 제가 지인 명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콜드하는 방법이 또 있죠. 근데 저는 콜드는 못했어요. 사실은. 지인 명단하고 온라인. 온라인도 사실은 온라인 콜드라고 해서 콜드의 유형 중 하나긴 해요. 온라인, 그리고 그 명단과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들한테 소개받기. 이렇게 하면서 제 러닝메이트를 찾았던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네, 근데 이제 사장님들께서 이런 리크루트 네 가지 유형 이렇게 딱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것만 봐도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 하라 그래서 하기 싫어. 나 이런 거 하기 싫어서 그 사업 안 하잖아.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네 가지 유형을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당연히 이거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을 떠나서 제가 만약에 회사를 오픈했어요. CEO로서 진짜 제 돈 들여가지고 회사를 오픈했으면 제가 지금은 사장인 나밖에 없어. 그럼 나와 함께할 동업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할 러닝메이트를 찾으려면 저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명단을 찾았을 것 같아요. 지인들도 찾았을 것 같고 또는 온라인으로 모집도 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나의 러닝메이트를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네 가지 유형이 전혀 어렵지가 않았고 이 명단 작성하는 거, 지인 명단한테 컨택하는 거, 온라인 하는 거, 또 온라인이나 명단 만나는 사람한테 소개받는 거는 당연히 그건 제가 해야 될 이 CEO로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느 것도 게을리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이 둘 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 러닝메이트를 모집할 수 있는 거라면 어느 현장이나 어느 온라인이나 가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만난 사람들을 이제 클로징을 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클로징을 어떻게 했냐면요. 한 가지 사례를 좀 처음에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저도 이 사업이 너무 처음이었으니까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같이 사업하고 싶었던 러닝메이트가 있었어요. 그 러닝메이트를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컨택을 해보자 해서 전화를 해서 이제 통화를 하게 돼요. 근데 마침 그분이 남편분이 구아나사에 걸리셔서 아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고객이 구아나사에
구안하셨다가 PM을 먹고 너무 좋아진 사례가 있어서 또 신났으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구안하사가 낫고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너무 소름 끼쳤을 전화로 막 구안하사가 나왔고 남편 너 괜찮아질 거고 진짜 건강해질 거야. 나한테 믿고 20만 원 속았다고 한번 써봐. 오토십이랑 액티만 한번 사서 20만 원 속았다고 쓰면서 이거 먹으면 진짜 남편 건강해지실 거야 하면서 제품을 막 열변을 토해 전달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 결과 어땠냐면 그 친구가 정말 같이 사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전화를 빠르게 끊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빠르게 끊고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클로징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같이 사업할 내 회사의 러닝메이트를 찾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 왜 내가 그런 제품을 전달했을까라는 생각을 물론 제품을 전달해야 되는 일은 맞지만 먼저 어떻게 하는 방식이 조금 틀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결국 연락이 오게 돼요. 먼저 스스로 사업하겠다고. 왜냐면 어떻게 됐냐면 이 리크루팅에 한번 실패했던 명단이 그것도 너무 처참하게 진짜 초라하게 실패했던 명단이었거든요. 근데 면접 연락이 온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SNS를 통해서 나의 사업 계획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열을 한 거예요. 나의 사업 계획을 이 한 명, 저는 많은 사람도 아니라 그 거절당한 사람 한 명한테 다시 연락이 올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비즈니스가 구하나사 그냥 구하나사 먹는 그 제품이 아니라 정말 멋진 비즈니스라는 걸 내가 너무 설명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먼저 우선은 연락을 계속 하는 걸 수는 없으니까 계속 그냥 SNS로 나의 사업 계획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SNS가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요즘에는 워낙 카카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인스타 스토리 같은 것도 빠르게 한 장으로 올릴 수도 있고 올릴 수 있는 게 너무 쉬워졌거든요. 요즘 시대가 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SNS를 지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셔도 좋다라는 걸 너무 전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SNS를 하는 게 좀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인플루언서처럼 많은 사람한테 수천 명한테 공부하시는 분들처럼 수천 명한테 막 연락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선입견이 있어요. SNS 하면은. 그냥 SNS 하면 그렇게 연락을 받게끔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SNS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수천 명이 아니라 단 한 명 찾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그 한 명을 위해서만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 명을 위해서 그 나의 사업 계획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전직을 했던 것보다 더 즐겁고, 전직했던 것보다 더 비전 있고, 전직에 했던 나의 모습보다 더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나 전에 했던 일보다 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 진짜 열심히 하지. 진짜 행복해 보이지. 진짜 나 너무 이 비즈니스 너무 즐거워. 이거 진짜 너무 즐거워. 이런 식으로 그 한 명한테 계속 뭔가 그런 에센스 보여주다 보니 그 친구가 와, 진짜 재밌어. 뭐 요즘에 하는 거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그거 뭐야? 라고 물어보는 그 연락이 먼저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꼭 현장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쨌건 선입견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SNS를 먼저 보여주는 게 저는 너무나 그 사업을 할 때 큰 도움은 됐던 건 맞아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나의 리크루팅 대상자가 나의 사업에 더 궁금할 수 있게끔 그 한 명을 위해 그 한 명이 또 리크루팅 되면 또 다른 한 명을 위해 계속 그 한 명만 위해서 타겟을 한 명만 좁힌다면 사장님들의 사업의 타겟은 어느 순간 넓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결과를 실제로 냈기 때문에 저는 그건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나의 리크루팅 대상자가 나의 사업에 대해 궁금할 수 있게끔 사전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열, 온도를 조금 차가운 온도를 따뜻하게라도 예열을 해주고 만나시면은 반 리크루팅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 가면 이제 액티바이즈 한 잔만 마셔도 나 그거 사장님 하고 있는 거 인스타에서 봤어. 그 사업 어때요? 먼저 질문하는 경우가 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먼저 예열로 인스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일부러 더 그 한 명을 위해 예열하고 그런 모임을 간다던가 되게 전략적으로 인스타를 꼭 무슨 뭐 마케팅적으로 공구 같은 거나 뭐 인플루언서 이런 팔로워를 늘리겠다는 마케팅을 전 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예열하려고 마케팅한 거였던 거지. 팔로워 수를 늘리는 마케팅, 조회수를 높이는 마케팅을 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그 타겟층을 위한 마케팅, 나의 명단을 위한 마케팅을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러면서 부정을 어느 정도 인스타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들이 깨어있게 되고, 이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PM에서 알게 되기 때문에 막상 만났을 때 진짜 진하게 그냥 보상 현장에서 풀면 성공이에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보상을 풀면 그냥 이미 인스타나 유튜브를 어느 정도 접해 있는 이 비즈니스의 이 느낌이 좋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전달하면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클로징을 하고 그 자리에서 시스템을 초대하는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도구를 더 활용한다면 밤낮으로 우리의 온라인은 밤낮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더 훨씬 더 이걸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좀 게을리한다던가 이걸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저도 못했었거든요. 저도 처음엔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명단 리크루팅 하는 게 너무 더 힘든 수준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콜드 같은 건 사실 또 자신도 없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활용한 걸 좀 나눠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물론 또 만나면 저는 또 STP 역시 너무 중요했거든요. 데몬. 그리고 전 제품 설명을 현장에서 막 하진 않았어요. 물어보면 하지만 보상과 데모를 아이템적으로 풀었고 비즈니스 사업 계획처럼 보여줬기 때문에 제품은 그러고 나서의 그 다음이에요. 먼저 보상과 아이템 사업 계획을 저는 CO의 마인드로 사업 계획을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그 설명이 끝나고 제품 설명.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제품이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열심히 후속 관리를 잘해주고 후속 관리 잘하면 제품 잘 드시거든요. 시스템에서 담아내면은. 하지만 그 현장 미팅 그 한 시간에는 조금 더 비즈니스 오너처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을 하고 싶게끔 보여주는 그 한 시간이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보상이나 제품 이런 아이템적으로 많이 푸는 편이었고 제품 설명을 한 시간 동안 저는 누군가가 건강기능식을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 좋아져요, 저거 좋아져요 하면서 한 시간을 저한테 설명을 하면 저는 그 사업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PM은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했던 거고 그 안에 제품이 너무 좋았고 제품을 먹으면 사실 저희 건 워낙 그냥 제품력이 다 하잖아요. 그 뒤에 후속 관리로 차라리 비전 제시를 할 땐 정확하게 비전 제시하고 후속 관리할 땐 또 그때 최선을 다해서 후속 관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했던 것 같고 이 데몬 하는 것도 이 데몬을 해가지고 뭐 어디가 좋아져요 저희가 좋아져요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이 데모네 이렇게 아이템으로 이 실험이 이렇게 빨리 즉각적으로 나오고 사장님 드셨던 그대로 반응이 나오고 이렇게 빨리 되는 이 아이템을 그냥 이걸 사업을 안 하고 먹기만 할 수 있겠냐. 나는 이걸 알았을 때 잠도 안 왔다. 이 비즈니스를 내가 CEO처럼 이거를 풀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전 아이템으로 풀었거든요. 그리고 데몬 같은 경우도 지용성 비타민 이거 먹으면은 뭐 안 좋아요. 이런 것보다는 물 분자보다 작게 쪼개지는 이 지용성 성분을 이 기술이 세계 유일하게 PM이 갖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선택 안 할 수 있냐. 너무 독보적인데. 이 기술력을 엄청 티업하면서 그렇게 티업하면 제품이 먹고 싶어 해요. 오히려 먹고 싶어 하고 그 뒤에 그분이 제품을 물어보거나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 물어보면 그때 진짜 집중해서 물어볼 때 딱 그냥 원하는 답을 그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보상 푸는 거 너무 중요하고 보상을 풀 때도 이 보상을 풀면서 이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저는 소개를 받았어요. 동그라미 그리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면서 사장님이 소개를 할 수 있고 이 뒤에 소개를 하는 거는 또 소개를 하는 걸 계속 또 강조하면 내가 너무 을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소개해줘, 소개해줘. 약간, 약간 이런, 뭔가 그런 느낌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보석을 찾는 일이고 우리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갈 수가 있는 일인데, 한 사람으로도 퍼져나갈 수가 있는 일이고, 가맹점 사업이다. 이런 걸 설명을 이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소득의 원리를. 그 다음에 만약에 리더, 나왔을 때, 사장님 그때, 만약에 매니저 패스 안 했을 때는 그때는 후회하지 않으시겠냐. 그렇게 좀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좀 기세 있게, 근데 그 보석, 제가 그냥 만약에 찾았어요. 사장님이 만약에 그걸 같이 찾았어요. 근데 제가 그 보석을 그냥 지나칠까요? 제 성격에?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한 확신도 확 그냥 주는 거예요. 제 성격에 그 보석 지나칠 것 같아요? 무조건 담아요. 저 무조건 담아낼 거고, 무조건 트레이닝 할 거고, 제가 그거 놓칠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매니저 패스 하시고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하면 후회하는 느낌으로 그 보상을 풀면서 기세 있게 확 그냥
제가 갑인 거죠. 그 사람이 갑이 아니라. 소개해주세요. 이런 성냥팔이 소녀 같은 느낌이 아닌 CEO 느낌처럼 그렇게 화끈하게 좀 현장에서 미팅을 하는 편이었고, 저도 모르는 막 미친 카리스마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문하고 보상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고, 제가 이 STP 하는 액션이 전 지금도 제가 너무 떨리고 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워요. CEO로서 제가 이렇게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 이 현장이 아직도 신나고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사업 계획을 왜 보여주는 게 중요하냐면, 사장님들이 제품을 보여주는 건 그냥 씨앗을 심고 온 거고,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품을 설명하고 제품을 전달하고 올 수 있지만, 그건 진짜 그냥 씨앗만 뿌려놓은 거. 하지만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 거는 나의 러닝메이트를 매일 찾는 일인 거죠. 나의 러닝메이트를 리크루팅을 내가 작정하고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업 계획,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사업 계획을 미팅에서는 꼭 보여주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보여주려고 하고요. 유튜브로도 보여주려고 하고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구간은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초기 사업 때 읽었을 때 그냥 거기서 꽂혔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책인데, 그룹 리더가 되는 8가지 조건이 여기 나오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리더만이 사실은 그룹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룹 리더 같은 사람으로서 팀이 확장되고 사람이 눈덩이처럼 뭉친다. 그룹 리더한테 집중해라.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룹 리더로 성장을 해라. 이런 내용인데, 그룹 리더가 돼야 겠구나 했을 때, 그럼 8가지 조건을 다 해야 그룹 리더가 된대요. 왜냐면 8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 조건을 다 하는데, 그 2가지 조건 중에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정기적인 사업 계획을 보여주지 않으면 테크닉이 녹슨다. 이걸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업 계획, 보상 플랜을 풀고 STP를 보여주고 우리가 이 같이 사업을 하자. 나와 같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는 이 사업 계획을 일주일에 한 번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은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보여주면은 그냥 녹 쓸어 버린다. 사장님들의 비즈니스가 녹이 슬어서 그냥 폐기를 해야 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래서 계획을 보여주는 거. 내가 비즈니스 사업 계획을 보여준다는 거는 자동차로 말하면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계획을 보여준다는 거는, 정기적인 게 뭐예요? 오토십도 정기적으로 매달 되듯이 우리도 정기적으로 매일 보여주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보여준다는 거는 엑셀을 밟고 서서하게 빨리 간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제 성격은 알잖아요. 전 느리게 못해요. 엑셀을 밟아야지. 그럼 정기적으로 보여주면 돼? 그럼 얼마나 보여주면 돼? 했는데,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정기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움직이는 차에서 갑자기 엑셀에 발을 띄고 차를 멈춰 세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사업이 왜 지금 멈춰 있어? 내 커미션 멈춰 있어? 내 볼륨 멈춰 있어는, 저희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정기적으로 내가 보여주고 있지 않다. 뭐를? 사업 계획을. 저 미팅 많이 해요. 저 사람 많이 만나요. 하지만 사업 계획을 보여줬는지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너무 또 감사하게 놀랍게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공하려면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주 1회 계획만 설명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 1회만. 그러니까 심플하게 주 1회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것 또한 했는가를 저는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또 감사하게 또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가능한 빨리 성공하고 싶다면, 전 진짜 가능한 빨리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주 2회 3회 계획을 보여줘도 상관없대요. 오케이. 그럼 주 2회 3회, 그럼 나는 주 4회 5회 보여줄래? 일주일 내내 보여줄래? 아니야. 밤새도록 온라인 돌려볼래? 약간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든 임계점을 빨리 넣어버리자. 그럼 내가 많이 보여주면 되는구나. 많이 보여주고 사업 계획을 내가 많이 잘 보여줄 수 있게 트레이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 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무 제품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누구나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고 심플해야 되고 이해하기 쉬워야지 이 프로스펙터에게는 사실은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 이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해가 맞아 떨어졌고, 사실 롤프소로 회장님이 또 이걸 읽었을 때 베를린에서 회장님이 또 그런 스피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비즈니스는 근육과 같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라 하면서, 만약에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근육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면 그 근육이 커진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은 그냥 유지만 하는 거고, 근육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근육은 사라진다. 아예 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PM 비즈니스와 같다. 근육과 같다라고 롤프 소로 회장님이 하신 말인데 이 책과 너무 오버랩 되면서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심플하게 이거구나 해서 저는 이 사업 계획 그 미팅이 그냥 미팅이 아니라 진짜 사업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미팅. 그럼 내가 어떻게 사업 계획을 더 보여줄까? 어떤 마인드로 할까? 그 내가 어떤 비즈니스 CEO의 그 가치로서의 어떻게 사업 계획을 보여줄까? 그 생각에 되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시절 저의 기세는 그렇게 사업 계획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근육이 커지듯이 막 저의 기세가 막 커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니까 막 기세가 막 계속 커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막 현장에서 클로징이 쫙쫙 되니까 거기에 또 막 자신감이 올라가고 제 에너지 파장이 바뀌는 걸 경험을 해요. 에너지 레벨이 너무 올라가는구나. 이 좋은 파장이 있구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파장이 좋을 수도 있구나를 그때 그 IM일 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초기 직급 때 IM 때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기세였냐면 아, 도대체 그래서 얼마 버시길래 그래요? 도대체 무슨 직급이에요? 근데 저는 IM이었다는 거예요. IM이 그 CEO에 많이, 나는 이미 CEO로 장착하고 CEO처럼 막 너무 신나게 자신 있게 막 그 사업 계획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 뭐 그 완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기세로 보여준 것 같아요. 내가 미래에 CEO가 될 황다현을 알기 때문에. 난 미래에 황다현이 CEO가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몇 년 뒤에 만날 거니까 어차피 만날 거니까 지금 잠깐 내가 IM이지만 난 어차피 몇 년 뒤에 CEO고 난 CL이야. 그런 마음으로 그 기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도 이때 제가 이 IM 때 핀을 장착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장님들 IM 시절이 있었습니다. IM 핀을 정말 귀하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항상 장착을 하고 댕겼었어요. 대목 가방 들고. 그때 제가 생각해도 반쯤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 비전에 미래의 황다현이 성공할 황다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반쯤 미쳐더라고요. 반쯤 미쳐가더라고요. 그냥 너무 확신하니까. 그냥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고 몇 년 뒤에 나는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그 믿음 하나만으로 PM이 그런 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반쯤 미쳐서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데모백도 진짜 맨날 들고 다녔고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 데모백이 검은색이 저는 그 당시에 이 안에 이 심플한 이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데모백 하나가 너무 자유롭고 너무 막 세련되고 오히려 막 이걸 들고 여기저기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비즈니스 사업 계획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때 반쯤 미쳐 있을 때인데 제 여수 찜질방이에요. 여기가 여수 찜질방인데 정말 시간 장소 상관없이 어디든 갔던 것 같고 그냥 어디든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업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면 시간도 상관없었고요. 장소도 상관없었고 자다가 진짜 슬랙스만 입고 자다가 전화 오면 슬랙스만 입고 나갈 정도로 그냥 반쯤 미쳐서 그냥 미팅이 너무 좋았고 이렇게 사업 계획만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미팅이 막 진짜 제가 막 뭐랄까요? 그 사람을 돕고 싶고 막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업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그곳이 어디라면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내 사업 계획을 많이 보여줄수록 성공은 빨라지니까. 나의 미래의 황다현을 빨리 만날 수 있으니까. 성공한 황다현을 빨리 만날 수만 있다면 난 모든 열정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제가 여수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확장하겠다라는 부푼 꿈을 갖고 남들이 봤을 때는 무슨 뭐 여수까지 미팅 가가지고 기차 타고 4시간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미팅 한번 한다고 프랜차이즈 확장돼? 무슨 그게 프랜차이즈 사업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왜 없었겠어요? 사실 주변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 생각을 믿었으니까. 미래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딱 풀 장착하고 갔는데 여기 찜질방에 계신 여기 사장님께서 그렇게 입고 여기 오면 어떡해요? 싹 갈아입으세요. 화장 다 지우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진짜 화장 다 지우고 복 입고 하지만 나는 여기서만큼 난 사업 계획을 난 오늘 보여주러 왔으니까 무조건 사업 계획을 보여줘야 돼 해서 식혜 떠놓고 이 사업 계획 필요한 것들 다 해가 세팅을 해서 앉아서 사업 계획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진짜 어느 정도의 남들이 들었으면 웃길 수도 있지만 이 찜질방 시골 찜질방에서 막 글로벌 얘기하고 혼자 막 눈이 막 돌아 있거든요. 혼자 무슨 비즈니스 오너거든요. 말은 청산유수.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올해로 30년 됐어요. 소리 올해로 들리시나요? 30년 된 글로벌 기업이고 이미 전 세계로 50개가 나가 있어요.
굉장히 글로벌 기업이고 탄탄해요. 그리고 이미 독일이랑 유럽에서는 유럽 8개국에서는 아메이를 꺾고 1위예요. 업계 1위. 이 건기시 3종 하나만으로. 아메이 이런 데는 막 안마의자니 완천아 얘는 딱 우리 건강기능식품 먹는 거 그거 딱 3종 요걸로 업계 1위 간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면 반드시 3년에서 5년 사이에 들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기서 메주가 걸려 있고 메주에 걸려 발목에 키가 있고 이 장판이며 식혜며 이런데 글로벌 1위다. 글로벌 1위다 막 해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보상 풀고 막 진짜 얼마나 진지하게 했는지 눈이 막 반 돌아 있잖아요, 사람이. 나는 엄청난 비즈니스 오너다라는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았어요. 진짜 지금도 해도 그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너무 좋았거든요, 여수에서. 근데 정말 제가 미래에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 학장할 거고 지금 이분이 그냥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분명히 나는 학장할 수 있고 여기서 레버리지 만들 수 있고 팀 학장할 수 있어. 여수에 난 반드시 세미나 열 거야. 반드시 세미나 열 정도로 사람을 모아 볼 거야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몇 달 있다가 그 여수 세미나가 진짜 그분으로 한 명으로 인해서 그분 한 명으로 인해서 열려요. 열리고 이때 제가 처음 세미나를 열어봤거든요. 처음 세미나 혼자 그룹의 도움 없이 한번 처음 열어봤는데 왜냐면은 너무 멀어서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좀 소비자 느낌이 또 있었던 라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청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고 후원 요청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는 싶은데 될 것 같은데 세미나 하면 될 거가 터질 것 같은데라는 이 느낌이 또 미래에서 메시지를 받은 이 느낌이 너무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난 무조건 이거 세미나 열어야 돼. 안 되겠어. 세미나 열어야 될 것 같아 해서 추진을 해버렸고 이때 정말 30명이 넘게 왔거든요. 여수에서 그분 한 명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혼자 강의할 수가 없어가지고 남동생인 학년호 사장님이 형제 라인인데 여기를 여수까지 제가 끌고 갔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형제 라인 동생한테밖에 부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갈 사람이. 그래가지고 형제 라인 돕겠다고 여기 와가지고 열변을 통하면서 막 강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찾다 보니까 너무 그때 또 고마움을 잠시 잊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까지 도와줬구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업 설명하고 저는 보상 플랜하고 여수에서 학장하면서 그때 당시 여기가 커지면서 GP 갈 때 엄청난 큰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매출이 나오는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 찜질방에서 그렇게 그냥 한 번의 미팅으로 끝났을 것 같지만 어떻게든 뭉쳐가지고 이렇게 터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서 제가 이 라인이 뭐 빅 라인이 아니더라도 이러면서 세미나 처음 열어보고 이 한 명으로서 이렇게도 30명도 만들어보고 이랬을 때 그 감이라는 게 생기고 비즈니스 감각이라는 게 생기고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는 이 경험은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거를 저는 얻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랬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진짜 사장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비즈니스 전달을 하냐. 저는 그게 너무 클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은 사장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단골 질문. 항상 있거든요. 신규분들 만나도 그렇고 가끔도 뭐 후원 가도 그렇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황다, 너는 4년 전에 시작했잖아. 초기 시장 잡았으니까 성공했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고 단골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건 저만 받을 질문이 아니라 아직 PM은 1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사장님들이 받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앞으로 20년, 30년 됐을 때 10년도 안 된 지금 시장을 잡은 사장님들께서 이 질문을 저보다 더 많이 받겠죠,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장님들께 먼저 블루오션이었잖아. 너 했을 때 블루오션이었으니까 성공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 많이 받았고, 그럼 지금 레드오션, PM은 포화시장이야? 끝물이야? 끝물 아니야? 너무 늦게 들어갔나? 아, 4년 전에 시작했을걸. 그냥 4년 전에 시작한 너가 부러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야. 레드오션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오늘 처음 이 부분을 줌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솔직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PM이 그럼 블루오션인가, 레드오션인가? 다들 사실 그거 솔직하게 리더들한테 듣고 싶은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청중이 듣고 싶은 답을 말씀을 해주는 사이다 같은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떤 걸 좀 나눠드릴까 하다가 이 부분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저는 이게 굉장히 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PM이 말 그대로 사실은 그래프 보면은 뭐 레드오션 같은 느낌 있죠. 성장이 멈춘 느낌도 있고 매출액이 막 껑충껑충 뛰다가 2020년, 20년 뛰다가 2023년에 이렇게 좀 멈춰있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저희는 계속 6년간 지속적인 성장도 했고 7년 차도 계속적인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레드오션도 아니고 블루오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아니에요. PM은
이 단어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데드오션이냐, 퍼플오션이냐. 데드오션, 퍼플오션을 오늘 사장님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조금 블루오션이란 말 자체가 이제 하는 것보다는 데드오션이냐, 퍼플오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데드오션이 먼저 나눠드리면, 데드오션은 뭐냐면, 한계에 다다른 시장이에요. 한계에 다다른 시장. 레드오션보다 더 치열한 경쟁 시장인 거예요. 레드오션보다 더 질리는 시장. 그래서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시장이라서 여기는 그냥 죽은 오션, 죽은 시장이다. 그래서 매출액이 너무 이제 저조한 걸 넘어서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시장을 데드오션이라고 하고요. 퍼플 오션은 시장의 주인공을 바꾸는 시장이에요. 기존 경쟁자가 레드 오션에서라도 이 퍼플 오션을 만날 수가 있는데, 레드 오션에서도 충분히 주인공이 바뀔 수 있다.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 서비스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틈새 시장을 만들어낸 경영 전략이 퍼플 오션입니다. 저는 퍼플 오션을 지금 PM은 저는 퍼플 오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는 위너비 독립할 때도 퍼플 오션으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저 또한도 황다현도 퍼플 오션이다. PM에서 퍼플 오션 같은 리더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 방향성을 잡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PM 자체도 퍼플 오션이기 때문이에요. PM이 데드 오션이면 저는 이 방향성을 못 잡을 것 같은데, PM 자체가 이 회사가 너무 퍼플 오션이기 때문에 그룹도 나도 이렇게 퍼플 오션으로 만들 수가 있다. 퍼플 오션에 집중해야겠다. 저는 이 방향성을 2025년부터 굉장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PM은 말 그대로 PM 생각하면은 저는 심플함, 그리고 심플함과 그냥 이노베이션, 혁신 이거밖에 전 생각이 안 들 정도로 PM은 이 웰니스 시장에서 네트워크 시장에서 거의 그냥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냥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이미 준비가 다 끝난 회사고 다음 세대까지 준비가 끝났고 기술력이 그냥 50년, 30년 더 앞서 있는 이 시장을 어떻게 주인공이 안 되겠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PM이기 때문에 완전 퍼플오션이 이 주인공이 바뀔 거거든요. 글로벌 1위로 PM이. 이 회장님 자체 CEO가 글로벌 1위 넘버원을 목표로 가시는 분이고 아마 회장님도 퍼플오션을 중심을 생각하고 달려가지 않으실까. 시장의 주인공이 자기가 곧 될 걸 알고 이 PM이 시장의 네트워크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걸 준비로 계속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이크로솔브 기술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름을 물에 유화되고 그걸 건기식으로 만들고 먹을 수 있게 만들고 우리 몸에 흡수하고 이런 모든 기술이 각 이론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저는 데드오션이냐 블루오션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주인공이 되는 시장 퍼플오션을 잡고 있는 이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지금도. 너무 뜨거웠어요, 사실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제가 블루 오션이었을 때 성장을 했냐 안 했냐를 또 말씀드리면 보시면은 PM은 모두 역성장할 때 거의 유일하게 성장을 한 회사기도 하거든요. 매출이 막 크게 성장한 건 아니니까 블루오션은 아니었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제가 사업했을 때는. 제가 사업했던 4년 동안은 저는 블루오션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2020년에 한 것도 아니고 21년에 한 것도 아니에요. 2022년 1월부터 시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미 제가 오니까 이미 5,500억이었어요. 5,500억이었고, 거의 이 2022년 보시면 제가 2021년에 1월에 시작했지만 2022년 9월에 VP였어요. VP. 저는 9개월 동안 IM이었어요. 1월부터 9개월 동안 그 IM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블루오션에 만나가지고 2년에 만약에 이때 이 그래프 2022년 조금 성장했잖아요. 이 그래프 때 제가 했는데 이때 만약에 그래도 성장하는데 만났다면 저는 이때 CL 가야 돼요. 사실 그 이론이라면 사장님들의 이론이라면. 근데 저는 이 그래프가 멈춰 있을 때 2023년에 거의 기적 같은 성장을 만들어내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보시면 3월에 2023년에 PT를 달성하고 바로 2개월 뒤에 SP를 달성을 해요. 그리고 4개월 있다가 GP를 달성을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사계절 변하듯이 이 핀업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4년에 PP를 달성하고 1년 반 뒤에 진짜 작년 2025년 우리 힘들었잖아요. 그 전체적인 이 한국 시장 자체가. 근데도 CL 갔잖아요. 이게 보면은 저는 이 내가 초기 시장이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성장했을 때는 오히려 회사 성장이
거의 멈춰 있는 그 시기에 저는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 일치하지 않다는 거고, 블루 오션이었기 때문에 4년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난 지금 시작해도 안 돼. 지금 안 할래. 하다 말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저는 그 이론을, 경영 이론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그거랑은 상관없다. 오히려 제가 이 성장을 할 때는 성장이 너무 그런 거부기가 없었거든요. 진짜 IM 너무 힘들었고, VP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VP 달성이. 진짜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장님들 누구나 지금 이 시기에 오히려 지금 앞으로도 또 다시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좋은 시장, 퍼플오션이 기다리고 있다. 더 좋은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건지 그거를 세팅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2022 성장 보시면 2022년에 5% 성장밖에 아니었어요. 5% 성장. 5%밖에 성장을 안 한 시기에 그렇게도 성장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고 저뿐만이 아니라 PM코리아에 이번 11월에도 성장하신 분들 보면은 진짜 IM도 몇백 명이고 PT도 막 몇백 명이잖아요. PM은 계속 성장을 하고 이 직급자를 배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런 자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1년에 이런 성장하는 블루 오션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너무 주인공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퍼플 오션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성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퍼플 오션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장의 초기 시장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아직도 10년도 안 된 너무나 사실은 아직도 가치가 너무 크고 아직 갈 길이 먼 회사긴 하죠. 그래서 제가 시작했을 땐 분명히 50% 성장했는데 시작 전에는 제가 지금 사업을 하니까 5% 성장한 이때 성장을 한 거는 저는 오히려 막 그때 초기에 했으면 저는 오히려 더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 전 저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제품력으로 진짜 매출이 확장했던 시기는 있었어요. 그쵸? 자, 그 누구나 지금 PM을 다 한 번쯤 먹어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확장됐던 시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더 가치 있게 보는 거는 너무 떨렸던 그게 뭐였냐면, 아, 이 제품력을 많은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진짜 다 누구나 요즘에 먹어보긴 하네. 근데 찐 사업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돼요. 정말 타사 대비 타사에서 봤을 때 찐 사업자. 진짜 뭔가 이런 그냥 매니저 패스하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 말고 진짜 여기서 리더로서 달려갈 사람 찐 사업자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다가 말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이 PM의 가치를 요만큼 보거나 좀 그러신 분들 하다가 좀 해보다가 그냥 발 담궜다가 그냥 빼버리거나 이렇게 뭔가 이 비전을 작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보면서 오히려 저는 거기서 비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진짜 블루오션이네. 그게 블루오션이네. 제품과 브랜드가 이미 너무 유명한데 시스템 사업가 성공한 사례가 다른 시장 대비 많지 않은 상황이 아직도 많지 않다.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있지만 이렇게 뭔가 이걸 제대로 잡고 막 진지하게 달려든 사람이 아직도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블루오션을 그렇게 찾으신다면 PM 사업 리크루팅 시장이야말로 저는 너무 심한 블루오션이다. 진짜 블루오션이다. 그렇게 블루오션 좋아하시면 리크루팅 하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리크루팅 시장이야말로 너무 심한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내가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블루오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진짜 이 블루오션에서 헤엄칠 수 있다. 이 사업 계획을 내가 어떻게 보여주냐가 관건인 거죠, 사실은. 그게 너무 중요한 시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전 아직도 지금 소름 끼쳤거든요. 이 너무 심한 블루오션. 아직도 막 떨리는 이 블루오션. 아직도 리크루팅 시장이 아직도 리더 영입이 안 된 블루오션이 전 너무나 뜨겁고, 앞으로가 더 진짜 기회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비즈니스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 나의 그래프를 퍼프오션으로 만들면 가능해요. 회사는 퍼플오션이니까 나를 퍼플오션으로 성장을 하시면 돼요. 나를 그룹의 리더로서의 성장, 퍼플오션으로서의 그 가치, 노력들 그런 것들을 하면 이 PM의 퍼플오션과 그룹의 퍼플오션, 나의 퍼플오션이 만났을 때는 전 터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더드림도 너무 뜨겁잖아요. 사실 퍼플오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장님들이 퍼플 오션으로 만들면 가능하다 저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퍼플 오션에 진짜 판을 바꾸는 주인공을 바꾸는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줌 미팅 안에서 내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이 저는 오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퍼플 오션을 나의 그래프를 퍼플 오션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또 공유를 하나 해드릴 건데, 저는 어떤 분야가든 최고가 된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요. 자신이 지금 성공을 거두리라는 사실을 이미 예감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내가 어떤 분야든 나는 뭔가 성공할 것 같았어. 나 왠지 성공할 것 같아. 나 거기서 성공할 것 같아. 라는 예감을 미리 이 마음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는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미래의 성공을 예감했고 의심이나 망설임이 없이 노력한 결과 예감이 실제로 되었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 내 상황이 뭐 빚이 많건 내 상황이 뭐 어떤 안 좋건 뭐 무슨 문제가 있건 그거 상관없이 미래의 성공을 예감하고 미래의 나를 알고 있다면 이 망설임이 없이 이 노력을 하면은 실제가 된다는 거죠. PM의 퍼플로션인 거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퍼플로션만 맞춰가지고 노력하면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왜 저는 미래에 그렇게 세팅했는데 사장님처럼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냐면 그분들은 의심이나 망설임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행동을 해요. 미래를 설정을 해도 의심이나 망설임을 하면 다시 제로 세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못하죠. 진짜 잠재력이 나온 노력을 못해요. 이 내 안에서의 뜨거운 잠재력이 나와서 그 미래의 나를 빨리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행동들이 있는데 의심이나 망설임을 하면 절대 잠재력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이나 망설임을 하지 않고 미래를 세팅해서 뭔가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왠지 제가 충분히 해내리는 자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고 있었다. 미리 예감하고 있었고 미리 그냥 거기에 맞게 내 현재를 맞춰가는 거예요. PM은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되거든요. 정말 되는 게 PM이거든요. 저는 PM이 오히려 뭐랄까요? 그 다른 시장에서의 그 경쟁보다 PM에서의 경쟁이 너무 자유로웠어요, 사실은. 저희 친언니가 저희 이거 처음 할 때 저희 언니는 이제 교수인데 제가 이거 할 때 그거 괜찮아? 돈은 벌릴 것 같은데 보상 들어보니까 돈은 벌릴 것 같은데 너 명예도 없고 그거 괜찮겠어? 약간 이렇게 네트워크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 반대로 언니 나는 난 여기 가야 명예가 생길 것 같아. 난 이 안에 가야 명예가 생길 것 같고 이 안에 가야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이 안에서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 안에서 유튜버 크리에이터도 할 수 있고 이 안에서 강사도 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인플루언서도 할 수 있고 이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내가 강의하고 싶으면 강의도 할 수 있고 이 안에서 꿈꾸면 돼. 오히려 이 안에서 이 작은 이 뭐 큰 시장보다 이 작은 시장에서 파이가 난 더 쉬울 것 같은데 나는 이거 PM의 백그라운드 없이는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게 막 자유롭게 도전을 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러니까 사장님들 또한 그렇게 좀 PM의 그런 비전을 믿고 달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영상 하나 공유할 건데요. 이건 EVP 때 제가 이제 애프터 미팅 때 했던 스피치인데 저도 오늘 갑자기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봤는데 여기서 이제 오글거리는 오버를 했다고 하죠. 왜 저렇게 오버했을까? 오글거리지만 제 이게 전체적인 생각은 지금의 생각은 아니지만 그 일부의 생각은 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이때 EVP 황다연은 미래 황다연의 그거를 메시지를 그래도 좀 통한 게 있었구나. 뭔가 그걸 믿고 있었구나. 두렵고 물론 좀 망설임도 왜 없었겠어요.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그 미래의 확신이 더 컸구나. 그런 것들이 봤을 때 이 영상을 보고 막 너무 감사하게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오글거리지만 좀 참아주시고. 1월에 PT까지 찍고 우선 PT가 전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판도를 바꾼다. 아예 판을 바꿔서 진짜 자영업이나 어떤 그 네트워크 안 하신 분들이 우와 저 네트워크가 저렇게 고급스러운 일이야? 네트워크가 저렇게 상업적인 일이야? 저렇게 비즈니스 일이야? 이런 걸 아예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 퍼플 오션의 그 가치를 이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바꾼다. 내가 시장의 주인공이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강했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약간 이렇게 EVP 때 이미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제가 잊고 있었던 영상인데 너무 놀라면서 소름 돋았어요. 저도 진짜. 내가 생각과 방향은 너무 일치했고, 미래에 내가 항단을 이미 세팅하고 그 맞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어떤 방향성을 정립했는지 사장님들의 이 생각을 솔직하게 끄집어내서 요행을 바라는 것이나 아니면은 내가 의심하거나 이 비즈니스를 의심하거나 아니면 내 요행을 바라는 거거나 그런 나의 생각을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 미래에 만나거든요. 몇 년 뒤에 만나거든요. 그 모습을. 저는 그래서 그때 이 생각의 방향성이 분명히 일치했다는 게 너무 진짜 PM을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했고 진짜 이 마인드셋이 그러니까 얼만큼 중요한가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거는 제가 이 EVP 때 이 스티븐 잡스 책을 읽다가 저는 영감 받은 게 있으면 잊어버리기 싫어가지고 막 그 책 밑에 낙서하듯이 막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EVP가 영혼이 있는 팀, 영혼이 있는 그룹을 만들겠다.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이미 그런 미래의 황다연을, 지금의 황다연을 잘은 모르지만 뭔지는 모르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느낌만은 일치했다. 느낌만을 일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진짜 영혼이 있는 팀이 너무 좋거든요. 살아있는 느낌. 저 팀 뭔데 저렇게 뜨거워? 저렇게 살아있어? 왜 저 무슨 세미나가 왜 이렇게 뜨겁지? 뭐 이렇게 뭔가 살아있지? 약간 이런 걸 너무 저는 원했고, 그러니까 뭔가 이 형식적인 팀이 아니라 그냥 정말 협업하고 뜨겁게 협업하고 시기 질투 없이 진짜 서로 끈끈하게 애정 있게 뭔가 영혼이 살아있는 그런 비즈니스, 그런 팀. 저는 그래야 재밌거든요. 비즈니스가. 그래야 저는 막 뜨겁게 할 수 있거든요. 영혼이 있어야. 이 영혼을 살리는 일. 그래서 막 파트너 사장님들도 막 다 뜨겁게 달려나가는 이런 걸 너무 꿈꿔왔던 사람인데 그 생각을 EVP 때부터 일치했다는 게 너무 막 소름 끼치면서 제가 또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부터 또 황다연의 미래를 빨리 또 제대로 설정해야겠다. 안주하지 말고. 또 다른 나의 미래를 지금부터 긴장하고 설정을 해야겠다라는 게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진짜 미래의 나를 세팅을 해서 PM의 도구를 그렇게 지렛대로 활용을 해보세요. PM은 다른 거는 아무리 세팅을 해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세팅하면은 그만큼 현실로 만날 수가 있는 게 PM이거든요. 평범한 사람 누구나. 과거는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과거의 경험은 상관없어요. 오히려 과거에 막 화려했던 것들을 막 티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진짜 의미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미래의 나를 세팅하는 게 훨씬 목표 의식을 갖고 미래의 나를 자꾸 얘기하는 게 훨씬 좋다. 과거는 빨리 잊어라. 빨리 자르는 게 저는 이 비즈니스의 가장 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세팅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사업 계획을 보여준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정상 가서 시자는 마음으로 달렸어요. 정상 가서 시자. 근데 고개 들어보니 첫 번째 정상이었어요. 저한테는 첫 번째 정상이 챔피언스 리그거든요. 물론 각자의 정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직급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저한테 첫 번째 정상은 챔피언스 리그였고, 솔직히 좀 4년 동안 쉬지 않고 달린 건 맞아요. 쉬지 않고 달렸지만, 뭐 쉬면서 달릴 수도 있었겠지, 막 달려나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제 성격이 정상 가서 쉬자. 프리미엄하게 쉬자. 편하게 쉬자. 어차피 쉴 거면은 정상 가서 제대로 쉬자. 어설프게 쉬지 말고 하다가 멈췄다 엑셀을 밟았다가 뗐다 밟았다 뗐다 이거 말고 그냥 엑셀 밟고 정상 가서 프리미엄하게 쉬자 고급스럽게 쉬자 편하게 쉬자 마음 편하게 쉬자 약간 이런 기세로 달려 나간 거예요. 정상이 있다고 반드시 믿으니까 그걸 만날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달려나갔고 그렇게 고개 들으니 첫 번째 정상이 챔피언스 리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들 또한 어차피 하는 거 PM이란 도구를 만났으면은 진짜 그 미래 세팅한 다음에 정상 가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다가 조금 안 되면은 뭐 잠수 타고 사라지고 조금 안 되면은 이렇게 뭐 감정 조절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이 비즈니스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뭐 또는 뭐 시기질투 너무 강해가지고 비교하고 시기질투 할 시간 없어요. 빨리 정상 가서 그냥 프리미엄하게 쉬면 그냥 다 행복하고 다 감사한 일인데 사실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을 했고 이때 IM이었고 지금 CL이지만 그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진짜 또 한 번의 그런 또 목표 의식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상 가서 또 시장 마음을 달렸더니 한 명이었던 제가 진짜 이렇게 명단도 없이 한 명으로 어떻게 명단을 팔까 온라인 오프라인 집중했던 그 시간들이 한 명이었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고개 들으니까 이렇게 레버리지가 난 거잖아요, 사실은. PM에서 4년 만에 정상 가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달렸다는 거죠. 열심히. 진짜. 감나무에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지 않고 그 위로, 나무 위로 막 올라갔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렇게 열심히 진짜 미래의 나를 빨리 만나기 위해서. 이때 이 항단을 만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나간 거예요. 빨리 나가서 나 정상 가서 빨리 쉴래. 빨리 프리미엄하게 쉴래. 근데 첫 번째 정상 가니까 이제 또 넥스트 정상을 또 향해 가는 중이긴 한데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지금 뭔가 시간도 더 많아졌고 훨씬 진짜 유연해진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또 PM을 만나서 또 이제는 달라진 거 크게 뭘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저는 약간 소확행 그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 생각보다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정상 가서 CL 딱 돼보니까
이제야 좀 꽃도 보이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제야 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좀 그렇게 좀 여유로워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PM을 만나서 제가 진짜 매일 달라진 거는 크게 하나는 우선 환경이 달라졌어요. 매일 시크릿 하던 한강뷰 살겠다고 옛날부터 자영업 할 때부터 노래 불렀거든요.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저는 통뷰에 그 한강이 다 보이는 그런 곳에서 영감을 받고 이렇게 좀 힐링하는 거를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워낙 뷰를 좋아해서 그런 장소를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집이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서울 한복판에 진짜 한강 보이는 자가 하나 사고 싶다. 그게 크던 작던 그 상관없이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는데 PM 만나서 가감하게 살 수 있었고 물론 대출 끼고 샀어요. 대출 끼고 샀지만 너무 재밌는 거는 대출금을 저는 일부러 저는 재테크가 비테크거든요. 목표 의식이 있는 승부욕이 있는 사람들은 비테크를 하면 되게 그걸 잘 갚아요, 되게. 그런 게 빨리빨리 갚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비테크를 또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빚이 막 독촉이 아니라 이걸 제가 즐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오늘 이번에 이만큼 모았네? 이만큼 또 갚아버려야지. 이만큼 모았네? 이만큼 빨리 갚아버려야겠다. 그러면서 막 빚을 절반을 지금 거의 갚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남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 다니면서 막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돈을 1년 만에 모아버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자 같은 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대출금이 이자가 얼마나 나가든지 관심도 없고 그냥 빨리 비테크 해가지고 난 목돈 모아서 더 큰 아파트 살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비테크를 즐기고 있는 이 PM의 여유 커미션 자영업 할 땐 꿈도 못 꿨다. 자영업 할 때는 절대 오히려 무서웠겠죠. 이렇게 지르는 게 무서웠겠죠. 근데 오히려 재테크를 비테크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제가 좀 이 달라진 어떤 소비자에서 저도 소비자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경영자까지 가는 그런 것들을 만든 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이거 잠깐 보실게요. 저 이번 달 프로모션 단 한 개도 못 팔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이 어려워졌냐고요? 아니요. 저는 구독 시스템을 경영하는 사업가입니다. 처음에는 소비자로 시작했고 매니아가 되고 가맹점이 되고 지금은 비즈니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됐습니다. 현재 오토시 매달 구독자는 4,000명 가까이 되고요. 이건 매달 리셋되는 매출이 아니라 복리처럼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번 프로모션도 저희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D급 컨펌 이상을 했습니다. PM의 진짜 비전은 안정적인 복리 정기 구독 시스템, PM 사업 4년 동안 멈추지 않는 성장, 계속 확장되는 레버리지 가맹점 사업입니다. 소비자에서 매니아, 매니아에서 가맹점, 가맹점이 레버리지로 계속 실현되고 경영자가 되는 이 흐름 그대로 비즈니스가 전개됩니다. 네, 이렇게 진짜 비즈니스가 전개되고 이 11월 달에 저도 한 명으로 시작했잖아요. 저 혼자. 근데 11월 달에 200만 포인트 가까이 올라오면서 너무 놀랐어요. 최고 그 볼륨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는 PM을 만나면서 진짜 내가 생각했던 미래보다 더 클 수도 있겠다. 미래를 조금 수정해야겠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는 부모님, 어머니, 부모님 노후를 집요하게 챙길 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그 최근에 엄마랑 이제 백화점 데이트를 하는데 점심을 먹는데 이제 저는 커미션 나오면 엄마한테 이제 회사원 월급 수준의 스케일로 매달 용돈을 드려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용돈을 딱 커미션 입금하고 엄마가 그냥 밥 먹다가 지나가는 말로 인덕션 바꿔야 되는데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바로 백화점이었으니까 한 층만 내려가면 전자 그 제품 그 층이었거든요. 가서 8층 가서 사자.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려가서 진짜 정말 바로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해서 일시불로 원래 용돈을 그만큼 스케일 크게 주고 또 그만큼의 뭘 사드리는 건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게 계획 없이 그렇게 플랜 없이 뭔가를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덕션은 용돈 드린 그날 그 5분 뒤에 바로 또 인덕션을 일시불로 사드릴 수 있는 여유. 저는 그게 PM이 아니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저한테는 인덕션이 의미가 있는 게 전 더 너무 감사했던 게 왜 그랬냐면 이거를 인덕션이 뭐 별거야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인덕션은 너무나 의미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뭐 냉장고나 피해 만나서 뭐 냉장고도 바꿔드린 건 많지만 이 인덕션만큼은 되게 기뻤던 게 저희 엄마가 저희 삼남매 키우면서 야구르트 배달로 어렸을 때 키우셨거든요. 야구르트 배달이 이제 끝나고 이제 더 다른 일을 찾아보셨을 때는 급식 아줌마였어요. 학교에서 급식 요리하면서 그 큰 불에서 가스 막
그 엄청 가스불 크잖아요. 그 많잖아요. 그거에 조리를 하면서 저희를 키워내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정말 부족함 없이 그래서 최대한 해드리려고 엄청 노력하셨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엄마 폐가 약하단 말이에요. 폐가 약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인덕션을 바꿔줄 때 제 마음이 말은 안 했지만 그냥 뭐랄까요? 엄마한테 뭐랄까? 엄마도 느꼈던 것 같아. 아, 다현이가 그래도 내 그때 노력을 알아주네. 다현이가 그래도 그때 뭔가 그 내 마음을 알아주네. 내 보상을 그래도 조금은 해주는 딸이네. 그래도 조금은 내가 이거를 좀 어쨌건 그 고생했던 그 세월을 작게라도 위안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인덕션을 넘어서 그 시간을 선물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인덕션이 결제하고 엄마랑 저랑 쳐다보면서 약간 서로 눈물이 글썽였던 타이밍이 말은 안 했지만 그때 엄마 힘들었지. 그때 가스불 앞에 더웠지. 그때 가스불 앞에서 힘들었지. 숨 막혔지. 그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게 너무 PM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이 인생이 다른 막 저는 부자 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가족한테 제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이런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또 파트너사님들한테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막 PM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니 진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뛰어가는 그 가치가 4년의 가치가 절대 후회되지 않는다. 안 달리는 게 후회됐을 것 같아요. 안 달렸으면. 너무 후회됐을 것 같아요. 이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행복을 정말 느끼면서 매일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마무리인데요. 저는 이게 IM 때 항다연이고 지금의 항다연이에요. 저도 지금도 여전히 사업 계획을 보여주러 지금은 이제 멀리 가면 그냥 시간과 제 체력을 아끼기 위해 비행기 타고 다녀요. 부산도. 이제는 제 시간과 제 체력이 소중한 거죠. 이제는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 정도 전 사치를 부릴 수 있는 저 이제 그 정도 나에게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비행기 타면서 제 시간을 아끼고 제 체력을 소중히 하고 저를 아끼는 삶을 살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그 단순한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때도 IM일 때도 CL처럼 했고요. 지금도 CL처럼 하고요. 여전히 저는 항상 한결같이 비즈니스를 오너로서 이 비즈니스의 플랜을 전달하는 CEO의 마음으로 이 회사 나와 함께 꾸려가요. 이거 우리 한번 해봐요. 이런 마음으로 러닝메이트를 찾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CEO의 마음으로. 그냥 제품을 전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게 사업 초기 때나 지금이나 너무 한결같은 그 기세로 자신감으로 PM의 퍼플로션을 믿고 나의 퍼플로션을 올려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한번 사업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는 걸 나의 미래를 한번 세팅을 하고 진짜 자신 있게 믿고 이 의심하지 마시고 이 비즈니스 성공될까 말까 의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PM이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 부정적인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잠재력이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한테. 네, 사장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는데 우리 밥 먹자 하는데 만날까 말까? 아, 나 거기 너랑 밥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하고 밥 사주고 싶어요? 싫잖아요. 우리 밥 먹자 나와 했을 때, 네, 갈게요 하는 사람 밥 사주고 싶잖아요. 밥 먹을까 말까 하는데, 글쎄 하는 사람 싫잖아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는 사람한테 절대 성공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의 미래에 지금 4년 뒤에 제가 이 모습일지는 이때는 정확하게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느낌은 정확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지금의 이 모습이 있으시겠지만 이 모습이 반드시 4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반드시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확신으로 달려나가서 진짜 PM에서 저희 다 같이 비즈니스 오너, CEO 되는 거 응원 드리면서 저 2026년 사장님들 이 안에서 많은 CEO들, 많은 PM 비즈니스 오너들이 나오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